안녕하세요. 중소돌입니다. 오늘은 5월 7일 토요일 오전이고요. 어제 시장은 코스피는 1.23%, 그다음에 코스닥은 1.76% 하락 마감하였어요. 연준의 금리 인상이 결정이 됐죠. 0.5% 결정이 나면서 미국 시장 5월 4일 밤이죠. 저희 장 끝나고 뭐 급등을 했던 부분인데 다음날 다시 돌려놨어요. 더 심하게. 어떻게? 양봉, 전날에 나왔던 양봉을 다음날 뭐 했다? 감쌌다라는 거죠. 감쌌다라는 거죠. 시가도 거의 중간값 정도에서 시작을 해서 내리겠다는 생각이죠. 결국에는 올라온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0.5라는 거는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부분이었죠. 그 부분에서 나왔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악재 소멸이다 라고 해서 해놓고서 또 생각을 해보니까 다음에 금리 인상은 또 0.75가 되는 거 아니야? 차라리 이번에 0.75를 하지. 또 되는 거 아니야? 긴축 정책을 어쩌고 저쩌고 한다는데. 그래서 밀렸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래서 밀렸다라기보다는 그냥 애초에 그럴 생각이 올릴 생각이 없었다라고 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냥 이참에 털고 갈 거 제대로 털자. 수익 실현할 거 제대로 수익 실현하자. 결국엔 핑계다 라고 밖에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죠? 실질적으로 지금 이 대외적인 악재가 금리 인상 플러스 긴축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로 뭐 나올 게 없고 아직까지는요. 이제 뭐 9일날 뭐 종전을 하냐 전면전을 하냐 핵을 쏘냐 안 쏘냐인데 솔직히 핵을 쏘면 러시아도 부담이에요. 왜? 자국민들도 전쟁에 나가 있는 누군가도 여기에 노출이 될 거니까 이거에 대한 피해 보상도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눈에 나타나기 전에는 시장에서 크게 반응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은 그냥 하던 거 계속 하는 거고 남일이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느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남일인 거고 그러면 요건데 요거에 대한 재료가 소멸되고 나니까 그냥 한 번 더. 왜? 밑으로 내려갈 자리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려놨잖아요. 여기서 한번 받고 그리고 올렸다가 여기 못 넘기니까 그리고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럼 어디까지? 여기 혹은 여기까지는 누를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미국에서 어떤 놈이? 돈 있는 놈이 그래야 뭐 지들이 저가 매수세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강하게. 그러면 또 어떤 상황이 오냐? 뭐 우리 코로나 시작했던 그런 초입의 이 흐름을 또 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여기 솔직히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코로나가 터지고 미중 무역 전쟁으로 난리가 났는데 코로나로 죽는 사람이 나타나고 사상자가 발생하는데 주가가 오른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기대감이라는 거죠. 이만큼 떨어졌고 이건 언젠가 잡힐 거다 라고 하면서 올랐는데 솔직히 코로나 아직도 안 잡혔어요. 그러면 이건 누구? 그냥 누군가의 연출이라는 거죠. 기존의 누군가와 기존의 주가를 만들었던 요 세력과 뭔가 다른 누군가의 자본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 시장이든 뭐 한국 시장이든 어디든 간에. 그러니까 요런 그림을 연출한다라는 거예요. 뭐 이제 동학개미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죠? 동학개미의 뭐 수급이네 어쩌고 하는데 이게 동학개미 힘으로 가능하냐? 안 된다라는 거죠. 결국에 여기 있던 동학개미는 여기에도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다. 여기서 투자했는데 이만큼 돈 벌고 여기서 안 한다고? 그런 사람은 없어요. 1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정말 그 사람들은 추앙받아야 되고 존경받아야 되겠죠. 근데 돈 벌고 그만둔 사람 없다. 결국엔 여기서 까먹었으니까 그만두는 사람들인 거지. 그러면 이거에 대한 흐름이 뭐 말은 동학개미 해서 뭐 돈 다 끌어와가지고 했다라는 내용인데 결국에는 뭐 외국 자본, 기관 자본이 안 들어갈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끌어올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끌어내릴 수도 없다라는 거고. 그죠? 이것도 뭐
개인들이 팔아서 내려갔나?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지들만의 스텝이 있는 거예요. 뭐 계속 빅스텝, 뭐 자이언트 스텝 찾고 자빠졌는데 결국에는 지들만의 스텝이 있다. 결국에는 이 뭐라 그럴까요? 대외적인 환경에 대해서 핑계를 만들 뿐이지 지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끝나는 시장이다 라고만 보시면 돼요. 그런 결과적인 걸로 코덱스, 인버스를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모양 봐요. 인버스만큼 좋은 차트의 모양이 없어요. 어떤 차트를 다 비교해봐도. 누가 보더라도 위로 튈 수 있는 자리죠. 거래량이 터진 자리가 있고 이 거래량 위로 뭐예요? 몸통을 올려놨으니까 요 자리에서 지지받고 위로 튀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시장이 위험하다 뭐 그런 얘기에 대한 영상을 찍었던 부분인데 문제는 저도 생각을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시장이 확실히 시장이 떨어지면 이 시장을 역주행하는 이겨내는 종목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렇게 시장이 그지 같을 때는 주식 투자 자체를 안 하는 게 돈 버는 거다. 이해되시죠? 올라왔다가 누르는 이런 흐름상에 나타날 때는 한두 번 정도는 주가가 빠질 때, 지수가 빠질 때 역주행하는 종목들이 확실히 나타나요. 테마가. 근데 이게 꾸준히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뭐 결국엔 주가가 흘러내리면 이 종목이든 저 종목이든 다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저는 간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역주행 쪽 차트, 곡물사료 쪽으로 쳐박았는데 곡물사료도 같이 빠지더라. 그죠? 그지 같다라는 거죠. 아주 차트를 망가뜨려 놨죠. 뭐 이제 9일날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대한 이 전쟁이 있냐 없냐를 핑계로 대고 있지만 사실 이것도 핑계예요. 내 주식이 올라가기를 바라는 핑계. 그죠? 그로 인해서 누군가는 털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로 인해서 누군가는 매집을 했을 수도 있을 거고 딱 그냥 애매한 자리예요. 정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왜? 정말로 전쟁이 크게 나고 3차 세계대전이 터지면 가는 종목 없어요. 다 죽지. 왜? 돈 빼기 바쁘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내려앉는 거를 좋아할 사람은 솔직히 많지 않다. 현금 있는 사람 빼고는. 어찌됐든 코스피는 저가를 좀 더 이탈했다가 이 2640포인트 위로 일단은 얹어다 놨어요. 그러면 이제 뭐다? 남아있는 자리는 단기적으로는 여기다. 그러면 2640 위에서 버텨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2640을 깨고 몸통으로 밀리면서 마감이 된다. 그럼 뭐다? 2600포인트까지 무조건 확인하러 내려온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봉의 위치로 보더라도 분명히 양봉이 많아요. 누군가는 모아간다라는 부분도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서 말씀드리는 게 몸통이 이렇게 내려앉는다라고 그러죠. 제가 이 말씀도 드렸죠. 내려앉는다고. 결국에는 차트를 보더라도 주가가 이렇게 계속 내려가면서 막 윗꼬리 대로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 애들 있죠. 이런 거 하락 매집이라고 하는데 결국엔 이것들은 뭐다? 시간이 많아요. 시간이. 이렇게 조금씩 매집해서 결국엔 여기서 자리 잡으면 여기서 쫙 튀어 올라온단 말이에요. 분명히 누군가가 물량을 모아가는 부분도 분명히 나타나는데 왜? 음봉보다 양봉이 많으니까. 근데 주가는 눌린다라는 거죠. 즉 시장의 관점에서 위치적인 관점에서 저점과 고점 대비해서 중간값 정도까지 밀렸으니까 뭐다? 여기서는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관점이다 라고 생각해서 들어오는 물량은 많은데 위로 쳐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개인들 물량은 많이 들어오는데 위로 쳐줄 외국인 물량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이거는 누구? 개인 플러스 개관이에요. 개관. 왜? 개관은 항상 말씀드리죠. 밑에서 받기만 한다고. 쳐봤다가 외국인들이 살 때 지들이 팔아줘요. 그러면서 보다 물량을 위에다가 얹어놓으니까 외국인이 그거를 밀고 위로 주가를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버티는 그림은 만들어내는데 위로 솟구쳐 올라오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으로 밀리면서 하락 매집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랬든 저랬든
요 박스권 하단 거진 다 왔다라는 거고요. 이 하단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의 관점이고, 이 자리 못 지키면 2550포인트 정도까지는 한 번 정도 밀려야만이 뭐가 나온다?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 50포인트 단위로 주가를 생각해라 라고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스피 기준으로. 거진 50포인트네요. 50에서 70포인트 사이. 그 자리까지는 한 번 더 밀었다 갈 거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비해서 코스닥 역시도 올라가는 힘을 만들어내다가 결국엔 주저앉혀버렸죠. 외국인이 사는 척 하다가 밀었으니까 그래요. 자, 이랬든 저랬든 요 안에 일단은 갇혀 있는 자리인 거고요. 그러면 밑으로 열려있는 자리는 870포인트. 요 자리 이탈하면 다시 한번 45포인트까지 50에서 45포인트까지 열어놔야 된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월봉상 보면은 좀 불안불안하다 그랬죠. 오늘 이번 달 4월달 애매하게 끝났으니까 5월달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랬죠. 이번 달 그지같이 끝나면 요렇게 연출을 해야 끝이 나요. 요렇게 연출을 해야 조금 더 내려갈 자리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요렇게까지 연출을 해야 다음 달 요렇게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올라올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뭐 비장 될지. 코스피는 무조건 하방이죠 뭐. 이건 무조건 하방으로 열려있는 자리예요. 지금의 자리는 지키면 상관없겠죠. 그죠? 그럼 결국엔 지킬 수 있는 모양으로 금리 인상 기간까지 어쩌고 저쩌고까지 버텨냈는데 미국 시장은 그냥 말도 안 되게 밀어버린다는 거예요. 결국엔 5월 11일날 이벤트가 있잖아요. 뭐 파월 의장이 했던 말처럼 금리 인상을 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이 줄어들 거냐 말 거냐. 그거를 보고 판단하겠다라는 거예요. 시장에 돈 있는 누군가는 그거를 보고 판단하겠다. 열려있는 자리,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좀 애매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수요일 확실히 이벤트성 발언이 나오게 되면, 행동거지가 나오게 되면 뭔가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고, 그로 인해서 어떤 종목이 갈 거냐를 우리가 잘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크게 문제가 안 나온다면 대형주 위주로 좀 움직이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지금은 어떤 종목들이 움직여요? 개 잡주들만 가죠. 거진 바닥에서 쳐 밀려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더 이상 밀릴 자리는 당연히 있겠죠. 쳐 밀려가지고 그냥 수익 보는 사람이 덜한 자리, 물려서 올라와봤자 본전 오려면 한참인 자리, 그런 종목들만 움직여요. 거진 바닥권에 있는. 어떤 종목들은 지표상 바닥이라는 거죠. 시장이 주저앉더라도 크게 대외적으로 문제 있게끔 뭐 큰 악재를 터뜨리지 않는 이상 흘러내리면서도 올라가는 종목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대신 방망이는 되게 짧다. 지수가 올라갈 때 요렇게 가던 종목을 지수가 내려가면 요렇게밖에 못 간다라는 거예요. 뭐 요런 자리에서만 논다라는 거죠. 심박수처럼.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된다. 일단 다음 주 월요일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코스닥은 여기 885포인트 밀고 내려갔기 때문에 한 번 더 열려 있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880에서 875포인트까지는 한 번 더 열려 있다. 이 자리를 유지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850포인트를 확인하냐 못하냐의 관점이다. 이해되시죠? 그냥 그런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의 뭐 추세를 돌릴 생각이 아직은 없네요. 결국엔 이래나 저래나 뭐 기관 투자자고 나발이고 어쩌고 가네요. 개인이고 가네. 기관 투자자가 할 수 있는 건 한계다. 한계치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 외국인 투자자의 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뭐 환율부터가 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1270원이에요. 굉장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관 투자자들이 날고 기면 외국인들이 안 들어와요. 왜? 얘네들이 너무 잘하니까. 내가 들어가갖고 여기서 돈 벌 확률이 없잖아. 그러면 내가 더 잘해야 돼. 누구보다? 우리보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환율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원칙이 그렇다는 거. 그만큼 이 나라가 약하다라는 거예요. 미국은 그런 걸 안 따지죠. 왜? 강대국이니까. 그죠? 얘가 날고 기면 얘가 들어오겠냐가 안 들어오지. 그러니까 얘네보다 좀 더 멍청한 애들로 앉혀놓는 거예요. 누구를? 기관 투자자들을. 그래야 얘네들이 얘네들 위에서 군림하는 거니까. 그 밑에 개인이 있는 거고. 그래서 개인이 주식시장에서 돈 벌 확률은 100명 중에 5명에서 10명 나올까 말까다라는 얘기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굿버스는 항상 확인을 하시라는 거. 얘는 2600포인트만 이제 이탈하지 않으면 어찌됐든 뭐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된다고 3000원까지는 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해되시죠? 이 월봉은 무지하게 이뻐요. 한번 팍 쏘면 되는 자리. 그죠? 근데 뭐 그럴 악재 뭐라 그럴까요? 오르면 좋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는 안 갈 거다라고는 보는데 모르죠 뭐 그거야. 그죠? 차트는 이쁘다. 종목으로는요. 자, 오랜만에 비보존 헬스케어가 움직였죠. 텔콘, KPM테크, 계잡주의 원래 한일진공, 텔콘, KPM테크 3대장이었는데 한일진공이 조금 빠져나오면서 비보존이 3대장으로 들어갔다라는 거, 계잡주 3대장으로 기어 들어왔다라는 내용인 거고요. 뭐 지들이 뭐 투자해서 뭐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되는 게 지금 하나도 없고 계속 전환사채나 돈지랄, 연병지랄만 하고 계시는 종목 중에 하나다. 그러면서 이 대표이사 놈이 비보존 헬스케어, 비보존 제약 이거를 다 하나로 통합해서 헤쳐 먹으려고 지금 머리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주주 지분율도 많아요. KPM과 텔콘에 비해서 확실하게 지분율이 높다라는 거죠. 그죠? 24%인 게 텔콤과 KPM을 합치면 50인 것처럼 얘는 이거 자체가 50이에요. 그만큼 지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많다. 그럼 결국 이 종목을 헤쳐먹어야 지가 남는 게 많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뭐 김지훈이고 뭐고 간에 그 위에 여기 대표이사 이씨가 있다라는 거죠. 얘가 대빵, 오른팔, 뭐 왼팔 이렇게 나눠지는 부분인데 자 어찌됐든 뭐 헬스케어와 제약을 합치겠다. 그 과정을 잘 만들어내고 있고 지가 그래서 유상증자 1000원 밑으로 들어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런 이슈로 슈팅이 한번 났어요. 슈팅이 한번 났지만 뭐 시장 자체도 좋지 않았고요. 뭐 그럴 만큼 돈을 쓸 만한 큰 이유까지는 아니다라고 뭐 판단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5장에 훅 치고 올라왔다가 훅 쳐밀렀죠. 결국 들어온 물량보다 털고 나가는 물량이 더 많은 그림을 만들어내긴 했지만 뭐다? 이랬든 저랬든 누군간 들어왔다. 이게 개인이냐 아니냐의 관점일 수 있지만 그래도 누군간 들어왔다라는 거고 전체적인 차트의 흐름으로 봤을 때 KPM테크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고요. 누가 보더라도 텔콤보다도 아직은 낫다라는 거예요. 즉 주가가 횡보했던 자리와 그리고 주저앉혔던 자리 그리고 다시 횡보했던 자리 그리고 고를 팠던 자리 그리고 나서 주가가 올라오는 자리를 만들다가 추세를 만들다가 이 추세가 깨졌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빵 치고 다시 눌러놓은 자리거든요. 그럼 결국엔 이 추세 위로는 못 올려놓는 거예요. 그럼 이제 월요일, 화요일날 이 위로 올려놓을 거냐 아니면 요 안에서 결국엔 다시 또 가둬놓을 거냐의 관점이에요. 요 안에서 가둬놓을 거냐. 가둬놓는다 하더라도 크게 무리될 건 없다. 대신
시간이 좀 더 걸린다라는 거고, 가둬놓지 않고 위로 올려놓는 그림으로 만들어낸다는 보다 이제 한 번 정도 헤쳐먹을 생각을 하는 흐름이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로 인해서 테크온 RF 제약이 좀 움직였고요. KPM테크는 거진 뭐 움직임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엔 얘가 많이 가면 갈수록 텔코는 뒤따라 올라가다가 KPM테크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빵 하고 쳐 올릴 거라는 거죠. 결국은 세 마리가 같이 움직이는 흐름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조금 더 먹을 자리는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보여요. 일단 분봉은 너무 터무니없는 흐름으로 만들어내긴 했는데, 이 터무니없는 흐름이 정말 터무니로 끝날 거냐, 아니면 뭔가를 헤쳐먹기 위해서 기존에 들어왔던 요 물량에 대해서 나갈 기회를 준 거냐만 우리는 판단해보면 되는 기준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종목이 이탈하지 말아야 될 자리는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1000원이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1100원대에서 종가를 유지하느냐 마느냐, 좀 길게 보더라도 뭐 1070원까지 그냥 시가죠. 여기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크게 문제될 자리는 아니다. 결국엔 뭐 요 위에서만 버텨내면 친다, 요 밑으로 기어 들어가면 구름대에 갇힌다, 그럼 시간이 걸린다, 그죠? 그러면 여기 짧은 손절 잡고 위로는 어디까지 쳐먹을 수 있는지만 우리는 판단하자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텔콘 RF 제약도 움직였다라는 거죠. 결국 얘도 박스권이에요. 밑바닥 찍어놓고 옆으로 횡보하는 자리 만들어내고 있는 자리인 거고요. 거기에 대한 바닥을 다 갖고 이 바닥에서 밀고 내려가야 되는데 그러진 않겠다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왜? 솔직히 너무 많이 빠졌어요. 너무 많이 빠졌어요. 하지만 내려갈 자리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1700원대까지. 요 자리까지 다 확인하고 갈 거냐? 1700원까지 확인하고 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는 이제 좀 버텨내서 2400원 위로 안착을 할 거냐의 기준이에요. 결국은 지금의 이 자리는 정말 애매한 자리다. 2400원 위로 안착을 하든 아니면 1700원을 확인을 하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자리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자리. 그럼 박스권이라고 하더라도 중간값을 그었을 때 어디? 상단보다 하단에 있는 위치가 확실히 많다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죠? 여기서 중간값 찍었으니까 다시 이 하단 지지할 거냐? 하지 못하면 뭐다? 1700원대까지 밀었다 갈 건가 보다 라고만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면 비보존도 못 간다 라고 같이 보시면 돼요. 그냥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위로는 2400원을 안착해야만이 안정적으로 다시 또 3000원대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라는 관점만 보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수급은 조금씩 들어는 오고 있어요. 되게 작게 보이지만 요때 거래가 많이 터진 거고, 그냥 평균 거래량보다 2배 이상 최근에 터지는 물량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결국엔 1700원까지 갔다가 2500원, 3000원까지 단기 반등을 강하게 칠 거냐, 아니면 지금의 자리에서 그냥 2400원 위로 안착을 할 거냐, 얘 기준으로 보시면 된다 라고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KPM테크도 그럼 마찬가지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고, 얘도 지금 단기 바닥이죠. 그냥 바닥에서 지금 들었다 놨다만 하고 있는 중이에요. 주가가 가다 못 간다라는 거. 왜? 공매도로 계속 때릴 테니까. 아직도 때린다라는 거. 기존에는 코스닥에 편입이 돼서 때리고, 뭐 200인가에 편입이 돼서 때리고, 이젠 편입이 빠지니까 빠져도 별 볼 일 없으니까 때리고, 대신 공매도 양은 줄었다라는 거죠. 왜? 하락 자체를 그게 크게 안 해요. 지금 당장으로. 왜? 이 회사만의 악재가 아직은 없으니까. 뭐 뭔가 진행이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악재지만
지금으로서는 이제 강성주주라기보다는 제대로 물려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시는 분들만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크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뭔가 야 이거 포기한다 뭐 어쨘다 그럼 들고 있는 누군가마저도 던진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일단은 지지할 수 있는 자리 750원대 60원대까지는 내려오긴 했는데 요 자리 이탈하면 무조건 무조건 700원에서 670원까지는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이거든요. 정말 이랬든 저랬든 마지노선은 이 자리는 이탈하지 않을 거예요. 500원대. 근데 솔직히 얘는 개잡주라 한번 헤쳐먹을 때 이렇게 헤쳐먹는 종목이라 상장 폐지만 안 되면 언젠가는 한번 이 1800원대 못해도 1800원에서 2000원까지 한번 간다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인 거고요. 실제적으로 일봉을 보더라도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뭔가 모멘텀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좋은 것도 아니야. 제약바이오에 뭔가 훈풍이 부는 것도 아니야. 이거 이도저도 아니야. 그럼 뭔가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지지지 잡주니까 지지지지지 흐르는 거예요. 왜? 신규 투자자가 없다라는 거죠. 이 종목. 그럴 만한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결국엔 지들이 손해보는 건 뭐? 전환사채로 다 메꾼다라는 거죠. 전환사채로 메꿔, 돈 빌려서 메꿔, 뭐 투자한다고 100억을 유치하고 뭐해서 또 그걸로 메꿔, 그냥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손해는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결국은 누구? 주주들만 손해를 본다는 거죠. 그럼 지금의 이 자리 유지할 거냐? 하지 못할 거냐고요? 밑으로 열려있는 자리 일단 750원 열려있고 750원 깨지면 무조건 700원에서 650원까지는 열어놓고 대응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랬든 저랬든 얘는 830원 위로 안착을 해야 그나마 1000원대까지 또 열어놓고 대응할 수 있는 자리다. 이해되시죠? 그냥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루운도 개잡주죠.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뭐 하는 자리? 미친듯이 쳐 밀려가지고 물리고 횡보하는 종목. 즉 여기선 누군가 안 산다라는 거죠. 왜? 여기서 한번 올라왔을 때 샀을 텐데 눌리고 나서 올라와야 되는데 안 가고 계속 횡보만 시키면 여기서는 매수세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누가 사냐고. 얘가 내일 갈지 안 갈지 누가 아냐고.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내부자 빼고는. 그죠? 그러므로 이평선 때리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주가를 빵 하고 쳐 올려버린다는 거죠. 그죠? 뭐 이슈를 만들어서 올라온 것도 있어요. 뭐 5G 공급사로 선정됐다. 근데 지금 뭐 5G가 다 죽어가는 상태인데 얘만 5G로 갈 수는 없다라고 본다면요. 큰 흐름으로 봤을 땐 지금 딱 저항대 이 3,100원을 딱 찍고 빠졌어요. 3,100원을 딱 찍고 빠졌고 결론적인 거는 뭐냐? 결국 시장이 돌아서냐 서지 않느냐의 관점인 거고요. 시장이 돌아서지 않으면 이런 종목들은 한 번 더 3,300원대 부근까지는 한 번 더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장이 월요일날도 밑으로 쳐민다. 그러면 이런 종목이 한 번은 더 간다. 시장이 돌아선다. 그럼 뭐해? 이제는 이 종목 조정이 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엔 개잡주라는 거죠. 요럴 때 개잡주, 시총에 크게 문제 안 되는 종목 위주로 쳐 올린다라는 거예요. 왜? 다 쳐 밀려버리면 투자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라도 따라갈 수 있게끔 내 종목만 빠지는구나. 그럼 이 종목 갈아타서 저 종목으로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끔은 만들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시장 자체가. 이해되시죠? 자, 어찌됐든 여기 저항대를 1차적인 저항대를 때렸고요. 그러면 이 다음에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는
2,800원이다. 2,800원을 유지받으면 한 번 더. 유지 못하면 이젠 뭐다? 2,650원까지 밀려야 돼요. 그래야 뭐가 나와?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결국엔 요 자리 아니면 여기까지만 열어둘 수 있는 자리. 이 밑으로는 없다. 장기적인 추세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밀리면 결국은 다시 또 요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시간과의 싸움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요 두 자리만 유지하면 거기에 대한 맞춰서 나온다라는 거고, 2,800원 유지하면 3,300원, 2,600원까지 밀리면 결국엔 3,100원대에서 한 번 더 저항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분명히 나타난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된다라는 거고. 자, 박셀바이오 최근에 뭐 임상, 이상,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모양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들고 가셔도 돼요. 시장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들어왔던 물량이 남아있다라는 거고, 시장이 어떤 영향을 받고 지수가 개폭 나가고 핵을 쏘더라도 어디? 이 종목은 요 자리를 웬만하면 이탈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근데 정말 핵을 쏘게 되면 이탈하겠죠. 그죠? 근데 그럴 확률은 없을 거다라고 좀, 지금 시대에 3차 세계대전은 좀 너무 미개해요. 그죠? 뭐 스마트 시대가 로봇이 나올 수 있는 시대인데, 이제 뭐 전쟁 안에는 좀 웃기고, 뭐 디지털 전쟁도 아니고 무력 전쟁은 좀 추잡스럽다라는 거고요. 그럼 요 안은 크게 이탈하지 않을 거라는 거고, 시장이 어느 정도 흐름만 나타나면 계속 밑에서 지금 치워 올리는 이 이평선을 뭐 한다? 두드리고 있거든요. 그죠? 두드리는데 두드리는 힘이 조금씩 약해져요. 왜? 쑤셨다가 이제는 갖다 대는 거죠. 거래량이 없으니까.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시장이 크게 하락하지 않는다면 이 종목은 이 위로 이제는 올라타서 안착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안착하면 이제는 55,000원대까지 또 열어놓고 대응할 수 있는 자리. 결국엔 이랬든 저랬든 55,000원에서 63,000원 부분까지는 열어놓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들고 가볼만 하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전쟁 관련주죠. 퍼스텍이란 종목이고, 뭐 지뢰, 우크라이나 지뢰 얘기가 나오면서 좀 부각이 됐는데, 이랬든 저랬든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는 추세를 유지하다가 그 추세가 깨지고 나서 주가가 흘러내렸어요. 내려가는 추세도 뭐다? 뚫어 올렸다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보면 확실히 상단에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뚫어 올릴 확률, 하단에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밑으로 주저앉을 확률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래서 제가 박스 매매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쳐 올렸어요. 쳐 올리고 나서 다시 추세를 이제는 잡아내는 자리인 거고, 그럼 이 자리에서 여기서 그냥 뚫고 갈 수도 있었을 뻔한 자리인데, 실제적으로 주봉과 월봉을 보면요, 여기서 뭐 했다? 매물을 많이 쌓았어요. 거래가 있든 없든.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거래량 자체가 기존의 거래량에 비해서 적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여기에 대한 매물 소화를 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돈을 충분하게 안 쓸 거면 누군가가 알아서 떨어져 나갈 수 있게끔 매물 소화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매물 소화하는 시간만 이 종목은 잘 버텨낸다면 뭐다? 한 번 더 강한 상승, 2차 파동을 한 번 더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런 기준이 단기적인 관점 4,600원인 거고요. 이탈했죠? 그럼 이 자리에 다시 메꿔야 돼요. 그럼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4,400원. 4,400원에서 4,600원입니다. 이 자리가 뭐한 자리? 중요한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고, 길게 보는 관점을 보더라도 얘는 4,200원을 이탈하면 흐름이 바뀐다. 4,2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횡보하면서 물량 소화. 근데 그것보다는 버텨내면서 위로 올리면서 물량 소화하는 게 가장 좋다. 왜? 여기 있는 애들도 먹을 거 준다라는 건, 안정적으로 수익 보고 나가라고 하는 건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여기서 계속 흔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그렇게 큰 그림은 단기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 그만큼 돈이 없다라는 애들이거든요. 10원, 20원이 아까운 애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올린다라는 건 10원, 20원이 아깝지 않은 애들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석탄 관련으로 최근에 움직이죠. 글로벌. 실적도 잘 나왔고 제가 저희 회원분들한테 이 종목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인 종목이었는데 단기적으로 고점에 일단 닿았어요. 5,230원 정도. 대략적으로 닿긴 닿는데 일봉상에 보더라도 누군가 보더라도 털고 나가는 그림이거든요. 그죠? 고점에서 윗골이 달면서 음봉 강하게 빵 털고 나가는 그림이에요. 그럼 이제는 이게 털고 나갈 거냐, 더 큰 그림을 볼 거냐. 저는 한 5,500원에서 600원까지는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했던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요날 좀 많이 밀었어요. 그래서 조금 불안하다. 결국엔 월요일, 화요일이 중요한 관점이라는 거고요. 그 자리, 이 월요일, 화요일 관점으로 4,200원. 아무리 마지노선 잡아도 4,000원. 이탈하면 뭐다? 얘는 그냥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탈하지 않는 그림으로 간다면 뭐다? 한 번 더 얘는 분명히 쳐 올릴 확률이 높아 보인다. 석탄을 떠나서 실적 잘 나왔고 차트의 모양상 그래 보여요. 모양상 이제 여기 뚫어낸 거거든요. 위로 올라갈 자리는 분명히 있는데 단기적으로 저항 부분도 분명히 나타나요. 그러면 이 주봉상의 관점으로는 파동을 한번 만들어 놓고 음봉을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서 자리만 잡아 놓는다면 한 번 더 쏘아내는 자리를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대신 첫 번째 이 길이보단 짧아질 거다 라는 기준인 거고요. 이랬든 저랬든 한 번 더 저는 한 5,600원 잘 가면 6,000원대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해보는 기준인데 위에 저항이 있어서 이 자리를 쉽사리 뚫어낼지는 모르겠어요. 처음 맞닿는 자리라. 그죠? 이 자리 못 뚫어내면 결국엔 손 놔야 된다라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이슈가 없다 라는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기준이다.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기준이에요. 근데 그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될 관점이다.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휴림 로봇이 이제 조정이 들어왔죠. 이제 눌릴 때 됐다라는 거예요. 조정이 들어왔고 사실상 신고가를 갱신을 했고요. 이렇게까지 많이 갈지 몰랐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얘는 돈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돈이 있는 종목이니까 한 차례 올려다 놓고 얘가 정말로 인수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올려다 놓고 한 차례 올리고 눌렀다 올리고 눌렀다 파동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영상에서도 여기서 만들어놨었죠. 어디지? 여기서 영상 하나 찍었었죠. 제가 여기서 뭐라고? 요렇게 자리 잡고 이게 박스권이다. 이 박스권이다. 위에서 버티는 시간이 많으면 위로 한번 더 쏘고 혹여나 버티는데 밑에서 버틴다. 그러면 기껏해야 쌍봉 찍던지 밑으로 한번 밀려야 끝난다. 근데 모양을 어떻게 잡았어요? 위에서 논다라는 거죠. 그죠? 위에서 놀죠. 이게 차트의 패턴이에요. 만드니까 한 번 더 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윗골이 달고 달았으니까 당연히 갭자리는 메꿔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는 이 종목한테 마지노선으로 열어놓을 수 있는 자리는 기껏해야 어디? 3,400원이다. 단기적인 관점입니다. 4,300원을 이탈하면 뭐다? 단기적인 강한 추세는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는 잘해야 횡보 혹은 하락.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으로만 보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이런 기준에도 지금 살아남아있죠. 아직은 살아있는 거예요. 조정을 받았지만
아직은 살아있다면 여기서 위로 쳐줄 거냐, 아니면 이제는 옆으로 횡보하면서 이 추세를 벗어날 거냐. 만약에 벗어나면 한 번은 눌렀다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2,500원대 혹은 2,600원대까지 눌려야만이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대신 이 기술적 반등이 고점을 넘긴다라는 보장은 이제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뭐다? 한 번 더 슈팅을 낼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